네, 이번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얘를 확장을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의 일반적인 형태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개의 A와 세 개의 B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 B, B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가요? 한 가지 경우인 거죠. 이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A를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A1, A2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보고요. B를 B1, B2, B3 이렇게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1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몇 가지가 되나요? 얘를 배열하는 수는 2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A1, A2, B1, B2, B3나 A2, A1, B1, B2, B3나 지금 위에 있는 AA, BB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B1, B2, B3를 배열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3팩토리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1, A2, B1, B2, B3를 모두 배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되면 3팩토리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양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 B, A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A1 이렇게 두고 나머지 B1, B2, B3 이렇게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 A1, A2 여기에 2 A2를 배열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2팩토리얼 개가 될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한 가지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을 서로 다른 것이라고 두었을 때 같은 것들은 매번 몇 개씩 생기냐면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5팩토리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5개 모두 문자가 서로 다를 때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 AA, BB, B로 배열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K라고 두게 되면 이 K는 서로 다른 것으로 두었을 때 몇 가지씩 같은 것이 생기냐면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개만큼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 자,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두 개의 A와 세 개의 B를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 값을 K라고 두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AA, BB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거죠. A1, A2, B1, B2, B3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배열하는 총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모양, 예를 들어서 AA, B로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 얘를 A1, A2, B1, B2, B3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A1, A2가 배열되는 경우 2팩토리얼, B1, B2, B3가 배열되는 경우 3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이 5팩토리얼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 K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K는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일반화 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화 시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N개 중. 자, 같은 것이 P개, 그 다음에 또 Q개 쭉 해서 R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제 조건은 자, 이 N이라는 것은 B 더하기 Q 더하기 쭉 해서 R까지 합한 거다라고 두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얘를 배열할 때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계를 우리가 배열한 것과 한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번 p 팩토리얼 곱하기 q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계만큼씩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n 팩토리얼을 무엇으로 나눈 거다?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쭉 해서 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우리가 이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순열의 수는, 이 순열의 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 n 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나오는 개수만큼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건 보죠. 단 p 더하기 q 더하기 r까지는 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 7번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은 이런 문제예요. 다음 영어 단어의 모든 철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먼저 success인데요. 자, S가 몇 개 있나요? S는 3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U가 있네요. U는 몇 개 있어요? 그렇죠. 하나 있죠. C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네요. E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 준다라고 하면 총 개수가 몇 개예요? 7개죠. 7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1팩토리얼, 2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어차피 1팩토리얼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말자고요.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네요. 자, 이 계산해 볼까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머지 3일 없애버리면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마저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422 구하고자 하는 값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tatistics. 자, 이 글자에 먼저 S가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S는 몇 개인가요? 3개 맞나요? 자, 그 다음에 T는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3개가 있습니다. A는요? 1개가 있죠. I는 2개, C는 1개가 있어요. 자, 총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예요? 그렇죠. 10개죠. 자, 그러니까 자, 10팩토리얼을 무엇으로 나눠요?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자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좀 해볼까요? 기네요, 계산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3이 없어지니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얘 마저 정리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나요? 자, 4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2가 남네요.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는 8, 9, 72부터 계산할까요? 72 곱하기 7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5 곱하기 10이니까 뒤에는 그냥 100 붙이면 되겠어요. 100. 자, 그러면 이제 마저 계산을 해주게 되면 7, 7에 49, 7, 24 이렇게 되니까 5만 400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복잡한가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몇 개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우리가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하나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도시의 도로망이 그림과 같을 때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자, A 지점은 여기네요. A 지점에서 출발해요.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A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A가 4개네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가는 것을 B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3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 같은 문자를 나열하는 것과 경로를 표시하는 것이 1대1 대응이 되는지, 하나에 하나씩 대응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 이 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쪽 방향으로 2번 간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3번 가고요. 다시 위쪽 방향으로 1번, 오른쪽 방향으로 1번 이렇게 움직인 거죠. 자, 이것을 문자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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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 B, A, A, B, A가 유일하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경로를 나타내는 건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에 하나씩 대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럼 이 길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될까요? 가로 방향으로 2번이니까 AA,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3번 움직였네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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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A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최단 경로로 우리가 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A, B, B, B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하고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앞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7팩토리얼을 무엇으로 나누나요?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지금 이 형태는 결국에는 7 컨비네이션 3과 같아요. 자,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썼을 때 지금 왼쪽에 썼던 것보다는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비네이션이 좀 더 익숙해요. 자,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누어주는 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약분해버리게 되면 35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다람쥐가 있고요. B 지점에 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A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B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면 9팩토리얼을 무엇으로? 5팩토리얼과 4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돼요. 그것을 다시 또 정리를 해주게 되면 9 컨비네이션 4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니까 얘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얘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약분해주고 자, 정리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겠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9 곱하기 14가 되겠네요. 자, 9 곱하기 14는 얼마입니까? 9, 1은 9, 9, 4, 36, 126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모양을 한번 보죠. 자,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우리가 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모양을 의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지점에서 가는 것은 이 모양의 형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준다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먼저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같으니까 얘는 5 컨비네이션 2가 되네요. 5 컨비네이션 2는 그렇죠. 1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위에 그림처럼 A가 3개, B가 하나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 준다라고 하면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1팩토리얼로 나눈 것. 다시 말하면 4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네요.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4 컨비네이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4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마저 계산을 해주게 되면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는 10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값이 4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